말레이시아의 밤이 깊어간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거리 공연이 한창이다. 주변을 둘러싼 인파의 대부분은 무슬림들. 말레이시아인들도 있지만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도 상당하다. 거리 노래방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슬람 국가라는 고정관념을 잊게 하는 장면이다. 자유로운 이슬람의 얼굴을 한 말레이시아. 이곳으로 무슬림들이 모여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열린 이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라든가 할랄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대적인 그 욕구도 있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중동과 페르시아, 아시아의 50여 개 이슬람 국가들이 참가하는 무슬림 월드비즈 경제 행사도 거의 고정적으로 열고 있다. 특히 이 행사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의 사업가, 은행가, 대중매체 전문가, 디자이너 등이 한데 모여 이슬람적 창의성을 발휘해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해양 실크로드의 세계 허브였던 말라카의 영광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600년 전 이슬람 상인과 중국 상인 등 세계 80여 개국의 상인들이 서로 만나 활발한 거래와 교류를 통해 해양 실크로드를 꽃피웠던 시대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아시아 관문, 부산은 이곳과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쿠알라룸푸르에 야간 관광 명소가 있다. 붓깃 빈탕 뒷골목에 형성된 먹자골목, 해산물 식당 등이 싼 값으로 관광객들 유혹한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이란 출신의 직장 동료 여성들도 즐겨 찾는 것이다. 하지만 돼지고기 요리가 많아 무슬림인 이들이 식사를 위해 찾은 곳은 인근의 아랍 음식점이다. 최근에 생긴 이슬람 식당은 이미 만원이다. 이들에겐 말레이시아의 자유로운 공기가 천국이다. You can go 24 hours, you know, can go out and anywhere to restaurant, yeah. Everywhere you can find open, good restaurant 24 hours, you know. I love nightlife and Kuala Lumpur has nightlife. 대도시가 주는 편리한 생활 환경에 일자리도 적지 않은 것이 쿠알라룸푸르에 머무는 이유다. I have my job here. We have our company here, Persian company. It's okay. 특히 이슬람 율법의 원칙은 지키되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젊은 무슬림들에게 말레이시아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존재다. Malaysia like my second home. It's like something like that.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무슬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식당이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건너온 누아 씨가 대표다. 시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다. 자유로운 말레이시아에서 기회를 찾았다. People like clean food, clean everything. The waiter is safety. Everything is safety, you know. Because so many people coming to my restaurant. 종업원들도 대부분 무슬림들이다. 대표가 같은 처지의 중동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말레이시아는 희망의 땅이다.
My hope, I make also big business here. Soon I want to open in another country. Also have another shop here in Bukit Bintang, Up Shop. This is number 1, this is number 2. Yeah. And soon, little, I open again. And, one by one? Yeah, one by one. 다른 나라의 무슬림들을 말레이시아로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일까? 중동권 국가들처럼 엄격한 복장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등 이른바 세속적 이슬람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의 하나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억압된 중동의 이슬람 환경에서 비행기를 타면 여성들이 이제 화장실로 먼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히잡과 이 질밥을 벗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동 지역과는 많이 상황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는 인구 2억 6천만의 인도네시아지만 인구 3천만이 조금 넘는 말레이시아에 다른 나라의 무슬림들이 몰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유가가 상승하면서 급증한 오일머니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 등도 주요한 요인의 하나다. 약 15년, 20년 전에 중동 사람들이 이곳에 이슬람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부터 이슬람 뱅킹이 활성화되고 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슬람 그 중동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 이제 음식점들을 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급속도로 번성하게 된 거죠. 말라카,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를 만든 곳이다. 관광객들이 말라카의 역사를 찾아 나섰다. 강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야트막한 건물들. 중국 관련 벽화들이 줄을 잇는다. (600년) 전 해상왕국 말라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중국 상인들의 흔적이 이국적인 정취를 만든다. We were advised by a friend to come to see the city. She said it was supposed to be very nice. So it's on our way. We came from Kuala Lumpur and we're going to Pulau Timor. And this is kind of on the way. So we figured we'd do a stop here. 구시가지에는 지난 1511년부터 말라카를 차례로 점령했거나 교류했던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건물들이 지키고 있다. 이들 서구 열강이 세계의 교역과 경제 중심지였던 말라카를 차지하기 위해 벌여야 했던 치열한 전투 흔적 등도 남아있다. 명암이 엇갈렸던 말라카의 역사다. Especially for the market, and it's the same for Penang. And we went to Penang, and it was a beautiful town as well. And we want. 말라카는 140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교역 시장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중국 정화 함대가 정박하면서부터 1405년이다. 정화 함대는 이후 7차례의 항해 가운데 5번이나 이곳을 들릴 정도로 항해의 요충지로 삼았다. 특히 60척의 대형 선박을 포함해 200척의 배와 3만 명에 가까운 원정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 관창이라는 원정 거점을 이곳에 세웠다. 정화제독 함대가 말라카에 기항한 이후 조그만 어촌이었던 말라카의 위상이 달라졌다. 명나라의 방대한 물자와 정화 함대가 원정길에 가져온 다른 나라의 여러 물자들이 말라카에 모여들었다. 도자기와 차 등 중국의 특산물과 각종 향신료 등 동남아의 특산물을 사고 파는 광범한 교역망이 형성되고 동남아시아의 중심 항구가 된 것이다.
that Malacca was a bustling port where the meeting point for the East and the West. We were once called as the Venice of the East. 이때 가장 많이 몰려든 배가 인도양에서 사용되는 다우선. 삼각형 돛의 독특한 배를 타고 아라비아 지역의 상인들이 대거 말라카를 찾아 나선 것이다. 인근 홍해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상인들도 무역풍을 타고 말라카로 향하면서 말라카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하루 5번 기도를 올리는 아랍 상인들의 기도처가 필요해지자 말라카 곳곳에 무슬림 사원 모스크가 세워졌다. 지난 1748년에 건립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인 캄풍 클랑 모스크가 아직 이곳에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무역 상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내기에 편리한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왕이 스스로 말라카의 국왕이 자기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서 술탄 이스칸다르 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교를 이슬람으로 또 선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곳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도 설치를 하게 되고 아랍 상인들 가운데 또 일부를 궁정의 또 신하로 받아들이게 되는 뭐 등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아랍 방면의 상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시책이 주요했다. 중국과 이슬람 상인은 물론 이후 세계의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말라카에서는 80여 개국의 언어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무슬림은 물론 코카서스 지역의 아르메니아 상인, 인도의 구자라트 상인 등도 참여하는 전 세계를 망라한 글로벌 시장이 말라카에서 실현됐다. (8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던 거리는 지난 200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채워지고 있다. Usually it is because it is easily accessible. Let's say it's 2 hours from Kuala Lumpur and 3 hours from Singapore. So we are actually in the middle, so it won't take very long time to reach here. And besides that, we have a lot of accommodation. You can find it, from luxury to a budget to a 3-star to 4-star property, we have it all. So that's the reason why people are choosing here. 말라카 부활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바로 중국의 1대1로 추진. 해상의 신실크로드인 일로의 핵심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말라카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이다. 말라카 왕국 부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주정부다. 말레이시아 차세대 정치인의 한 명이기도 한 젊은 주지사 빈 하론이 선봉에 서 있다. 인프라 확충 등으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So all these activities will create Malacca as a maritime state like we used to be 600 years ago. So we are going to have a deep sea port, entry port, bringing containers from abroad, from Africa and from China. They will be exchanging all the containers halfway, right in the center of Malacca City. 그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 말라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다. 복합 리조트 건설 등이 한창이다. 말라카 주정부는 물론 말레이시아 중앙정부와 중국 자본 등이 투자해 인공섬 3개 등 모두 4개의 섬에 크루즈 터미널 등 각종 관광시설은 물론
자유경제지역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Now you see that Malacca Gateway, this is the tourism port. You know that the Royal Caribbean Cruise will be in Malacca next year, and this area is actually going to be the center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r the center of the growth in the future. 말라카 해상왕국 부활에 또 다른 축이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40km 떨어진 말레이시아 최대 항구인 포트클랑이 그 주인공이다.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들은 물량이 줄고 있지만 이곳만은 예외다. 지난 16년에는 증가폭이 10%를 넘어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항만에 진입하기도 했다.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품목도 물동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물동량 증가의 1등 공신 국가는 1대1로를 추진하는 중국이다.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자 말레이시아 정부와 중국 항만 측이 포트클랑 내에 새 항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저장 시설도 중요하다. 항만이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원유를 포함한 전 세계 물동량의 40% 이상이 지나는 길목.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석유 유통의 길목 역할도 하고 있다. Because of this container movement by the maritime trade, we are very well positioned, as I say, because we are at the we always say that we are at the center of Asia, where all the sea trade have to pas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nd the Straits of Malacca, and we are just at the Straits of Malacca, and we are in the best position actually as a logistic hub, you see. 특히 중국이 세계 각국의 해양 거점으로 확보한 서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항만들과도 쉽게 연결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곳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More and more people will use the Straits of Malacca, and more the Port Klang will become more relevant to the maritime trade. That is why we feel that we will cooperate with all the countries along the Maritime Silk Road to develop and to engage in more trade with them, and also to encourage them to use Port Klang as a preferred logistic hub.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물류 회사. 한국해양대 출신의 이종영 씨가 대표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자원 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른 물류 사업자들이 싱가포르에 주목할 때 말레이시아의 잠재력을 믿고 지난 2008년에 과감하게 말레이시아를 사업 무대로 선택했다. 인도, 중국 두 축을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로서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또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요. 그 중동권하고는 상당히 그 긴밀하고 형제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말레이시아를 물류 허브로 삼는 기업도 늘고 있다. 글로벌 가구 전문점 이케아가 지난해 8월 포트클랑 인근에 10만 제곱미터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 지난해 4월 생산 물류기지로 낙점했고 CJ 대한통운은 현지 최대 물류 기업을 인수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 그 자체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그만큼
그 인프라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는 말레이시아가 아직까지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굳이 비교하자면은 말레이시아가 낫다고, 미래 지향성적인 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물류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와 왼쪽으로는 인도와 아랍권으로 차례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장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And from there, we will get a linkage into the actual nature and tradition of people. And we foresee Malaysia to be a major beneficiary because once we are link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particularly on the OBO, one belt, one road concept, Malaysia can play quite a central role because we will be the part where from land it gets into the sea. 바다의 실크로드가 말레이시아를 무슬림들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시킨 출발점. 최근 무슬림 허브로 도약시킨 또 다른 실크로드가 있다. 바로 하늘의 실크로드다. 세계 1위의 저비용 항공사가 그 주역의 하나다. 지난 2016년 11월 새 사옥을 마련했다. 본사 내부는 공항을 컨셉으로 했다. 출입구부터 공항의 세관과 출입국 관리센터를 본떴다. 지난 2001년에 항공기 2대로 출발했던 이 저비용 항공사는 지금은 100배가 늘어난 200대의 항공기를 운영한다. 22개국에 걸쳐 120개 취항지를 오가며 4억 명의 승객을 실어날랐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유라시아의 하늘길이 더욱 촘촘해졌다. 하늘길 물류를 찾는 수요도 늘었다. 마윈의 알리바바는 지난해 3월 쿠알라룸푸르 공항 인근에 전자주문처리 물류센터를 세워 하늘의 실크로드를 전자실크로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노선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베이징 등 동부가, 이어 동남아 등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 지역까지 취항지를 넓히고 있다. 유라시아를 좁히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저가 항공을 통해서 각 그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킹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유라시아 시대의 어떤 하늘길이 열리고 물자와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또 물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품종 소량화 시대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것이 항공을 이용한 물자 수송, 사람을 수송하는 그런 필요성을 충당시키는 것이 바로 에어아시아와 같은 그런 저가 항공사들의 역할이고 기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슬람 세계와 가까워지면서 쿠알라룸푸르의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힘이 있다. 바로 이슬람 금융산업이다. 이슬람 금융의 가장 특징을 보여주는 이자라 방식. 모든 금융상품에 실물 자산을 개입시키고 고객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이전받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되는 구조. 이 같은 방식은 모두 이자를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이익을 받는 방안을 찾으면서 나온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은행은 모두 16개. 특히 이슬람 채권인 스쿠크,
전 세계 발행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이슬람 금융 자산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Now the Islamic banking asset touches 30%, and the target is actually, which is conveyed to all Islamic banking industry players, we are to get to the 40% mark by 2020. So basically, in 3 years' time, okay, we are to touch the 40%, and I'm confident that with the legal system, whatever support that we are having from the government, the central bank, we can be there.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세계 중심지를 꿈꾸고 있다. 미국 뉴욕의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있다면 쿠알라룸푸르에는 무슬림 스트리트, 이슬람 금융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Government is very much supportive of this because I think this is one of the initiatives in the our central bank's blueprint,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Actually, they are targeting to get Kuala Lumpur to be at the forefront in terms of Islamic banking. 이슬람 금융에 특화된 세계 최고 교육기관도 말레이시아에 있다. 지난 2005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설립했다. 이슬람 금융 운영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학생 1,300여 명이 졸업했고 현재 1,800명 정도가 재학 중이다. First is to produce competent talent in Islamic finance, not only for Malaysia but also globally. Secondly, equally important is to produce, apart from academic research, also applied research for the industry to apply as a new instruments in the industry. That's the main mandates for INSEAF. 이슬람 금융 수업이 한창이다. 학생의 절반 정도가 외국 유학생일 정도로 국제화된 학교다. 수업도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특히 여성 인재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다. 전체 학생의 40% 정도에 이른다. 교수진도 수준급이다. 이슬람 세계의 주요 대학 출신들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모델을 세계에 전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이슬람 금융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한국 유학생도 있다.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에 다니며 1년을 휴직하고 유학길에 오른 조남석 씨가 주인공이다. 무슬림들인데도 이슬라믹 파이낸스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발주처나 아니면은 뭐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쪽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쪽에 금융권 연결시켜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조남석 씨가 학교 동료들과 식당을 찾았다. 말레이시아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는 물론 특히 중동에서 유학 온 친구들과 교류를 위해 가끔 마련하는 자리다. We are actually in Oman. We are looking at Islamic bank from an industry, a growing industry, where we need to acquire some skills. And those skills, I think, it's available in Malaysia, as Malaysia is a very old in Islamic finance field. You know, they have almost now 40 to 50 years. So it will be a good chance for me to learn and acquire these skills and take it back home and apply it there, somewhere or how. 이 같은 사석에서의 만남은 무슬림들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거나한 회식 자리가 아닌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이슬람 금융 전문가와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술을 안 먹고 건전하게 그러면서 서로의 속 깊은 얘기를 잘 하니까 저도 이제
그전에 알고 있던 무슬림이 아니라 진짜 무슬림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힘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숙소에서도 학습은 이어진다. 오는 2020년까지 혁신적인 이슬람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100만 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향후 이슬람 금융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곧 다가올 이슬람 금융 시대를 이끄는 주역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지금은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하강 무드이긴 하지만은 확실히 그런 무슬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방 위주의 이제 그렇게 돌아갔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뭐 종교적인 원칙에 국한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금융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뭐 이제 유라시아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그 중심에 서 있고요. 이슬람은 유라시아의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문명권, 인구도 18억에 이른다. 14억 중국, 13억 인도와 더불어 인류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관심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현재 이슬람 금융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원고잉 상태고요. 이 태동도 이제 뭐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또 뭐 학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열의가 굉장합니다. 예,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 이제 개발해낼 겁니다. 금융과 함께 말레이시아가 중점 육성하는 분야는 바로 할랄 인증 산업이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도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은 정부인 이슬람 개발국에서 주도하고 있다. 식품 안전이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시대. 신뢰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전략이다. For those people who are in the business, I think you sh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et into halal industry, because if you are doing a product now without the halal logo, you are only selling to the non-Muslim. Yeah. But if you have a halal logo, you can sell your product to the non-Muslim, and you can also sell your product to 1.8 billion Muslims around the world, just with one simple logo there. That makes the difference. 돼지고기 등을 엄격하게 금하는 율법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재료뿐만이 아니다. 고기를 원료로 쓰는 화장품의 경우 이슬람식으로 제대로 도살돼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받아야 한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연구실 확대 등에 힘쓰고 있다. 한 제조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위생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간장 소스의 원료를 보관한 용기를 꼼꼼히 살핀다. 이후 깨끗하게 포장된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제조 공장들도 원료 보관부터 철저하게 위생을 챙긴다. 포장 작업도 대충 넘기는 일이 없다. 이 같은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만 할랄 인증 마크를 받아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은 상품과 소비재, 식품, 도축과 도살의 세 가지 범주에서 발급된다. 제품의 생산과 취급, 보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할랄 로고가 부여된다. 식품의 가공, 포장, 운반, 저장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할랄의 기준을 따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철저한 검사를 마치면 해외로 나갈 준비도 돼 있다. 그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브랜드를 찍어서 유통을 했을 때 모든 음식에 대한 인증을 이게 이슬람인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고 또 이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그 할랄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음식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인증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04년 열린 첫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박람회에서 글로벌 할랄의 허브로 선언했다. 2015년 현재 13개의 할랄 산업단지까지 조성한 상태. 유라시아의 신실크로드를 타고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ny of those countries are also Muslim countries in Asia and also Middle East. So the opportunity here is how we can make halal as an opportunity within the One Belt One Road project. 최근에는 18억 할랄 시장을 잡기 위해 유라시아의 각 국가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할랄 엑스포를 열며 아시아에서 먼저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는 물론 서유럽의 각 나라들도 무슬림 입맛 잡기에 뛰어들었다. 우리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만큼 쉽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충고한다. Korea is very strong in cosmetics, also in food, very strong. And it is a waste for Korean companies not to go halal because Korean companies are very strong in quality standard. In terms of standard, they got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So it shouldn't be a problem for them to convert to halal, quickly. 바다의 실크로드와 하늘의 실크로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실크로드를 완결시켜줄 새로운 실크로드도 준비되고 있다. 바로 동남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 실크로드다. 총 3,000km에 이르는 장대한 길이다. 중국 남북 쿤밍을 출발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태국의 방콕,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이르는 길이다. 말레이시아 최대 백화점 내부. 이곳에 우리나라 KTX 기차 모형이 들어서 있다. 백화점 고객들이 신기한 듯 내부를 찾는다.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앞선 기술을 다양한 모니터로 보여준다. 직접 속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비도 있다. 400km가 넘는 속도가 나오자 탄성이 쏟아진다. 지금 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에 이제 도로망이 이제 상당히 발달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한계에 도달했고요. 이게 이제 철도망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지금 이게 철도망이 생기면은 단순히 교통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주변 그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홍보관 개관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와 국회의장 등이 방문해 유치에 힘을 보탰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1대1로 정책 차원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아베 총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일단 현지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고속 열차 기술을 지닌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 약속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입찰이 시작됐고 올해 말까지 계약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말레이시아 구간 개통이 목표다. So we will have the benefit of exploring our ports and also improving our roads and railway systems. So we are actually looking forward to that, and we have no doubt that it's going to help Malaysia tremendously in the years to come. 말레이시아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이른바 남방 실크로드의 한 축이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가 인도 등의 남아시아, 이란 등 페르시아권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국 쿤밍에서 시작해서 싱가포르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면 이 지리적인 어려움 좀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고 완전히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발전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경험 등을 살려 중동에서의 건설 붐을 해양 실크로드에서 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전략도 요구된다. 최근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방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해외 개발을 하고 해외 인프라를 투자를 했는데 결국 동남아시아 지역 또 이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서의 강력한 인프라의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나마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건설 인프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시장들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제 육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 시장들을 조금 선점해가는 구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상의 강력한 그 건설의 경험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것도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세계가 조금 굉장히 소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중국과 협력의 방식을 통하게 되면은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작은 나라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18억 무슬림 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강속이라는 점에 눈 떠야 한다. 특히 부산과는 서로 나누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K-팝이나 K-드라마가 굉장히 여기서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식품 산업 같은 측면에서는 또 최근에 그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고 할랄 시장 위에 어떤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큰 중동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에 먼저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우리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데를 한번 진출해보고 크게 중동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 부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금융, 관광 뭐 이런 쪽에 특화된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거든요. 부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경쟁 상대이면서 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중국 일대일로의 신해양 실크로드 중심지 말레이시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무슬림 시장의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다. 동서문명의 교차로 길목을 선점하는 도시와 국가가 유라시아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